우리는 살다 보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뒤도 옆도 살필 겨를 없이 달리다가 누구나 삶의 어느 모퉁이에 멈춰서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인생을 알만하고 인생을 느낄만 하니 머리엔 이미 서리가 내리고 몸은 생각같이 움직이지 않지요. 젊을 때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이 최고라 여기며 살아가다가 인생 후반전이 돼서야 비로소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가지고 싶은 것들이 생겨 무언가를 계속 구매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중년부터 인생의 덧셈과 뺄셈이 필요합니다. 안 쓰는 물건이나 지나간 관계에 대한 집착 등은 빼고 비운 공간을 필요한 것들로 채워나갈 때 보다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며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지혜가 자랄수록 물질적인 삶은 멀리하고 정신적인 삶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어떻게 하면 잘 빼고 잘 더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이 땅의 많은 중년 노년들을 위해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버려야 할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노년의 비움을 실천하셔서 홀가분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첫 번째는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떠나보내고 난 뒤 집을 좁혀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구가 적은데 집까지 넓으니 횡댕그렁해서 더 외롭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집을 줄이면 살림살이도 자연스럽게 비워지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쓰지도 않는 물건을 오랫동안 보관해 놓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날은 제대로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으면서 막상 정리를 시작하면 버리는 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요. 놔두면 언젠가 쓸 것 같은데 이건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건 추억이 있는데라며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둘씩 챙겨두다 보니 슬그머니 또 자리를 차지합니다. 집안 곳곳에 잡동사니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풍수지리 전문가는 각 물건에는 고유의 에너지와 기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의 흐름이 순조로워야 집안이 활기를 띨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불필요한 물건은 즉시 버리고 비워내야 비로소 그 자리에 자신이 진정 원하는 새로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몸의 노화를 촉진하는 물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밑창과 굽이 다른 낡은 신발입니다. 낡은 신발은 관절과 척추를 늙게 만들고 오래된 운동화는 족저근막의 압력을 높여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집에 낡은 신발이 있다면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오래된 플라스틱에는 환경호르몬과 세균도 많고 음식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칫솔입니다. 벌어진 칫솔모는 잇몸을 손상시켜 구강노화를 촉진한다고 하는데요. 3개월마다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오래된 기름입니다. 오래되어 산패된 기름은 일단 몸속에 들어가면 배출이 안 되고 혈전을 만들어 혈관을 좁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므로 오래된 기름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오래된 이어폰입니다. 볼륨 키운 이어폰은 청력 노화를 촉진시키고 소음성 난청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어폰을 낄 때는 최대 볼륨의 50% 아래로 듣고 오래된 이어폰은 버리셔야 합니다. 빨리 늙지 않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라도 집안에 있는 오래된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미덕이었으나 요즘처럼 넘쳐나는 시대의 무절제한 풍족함은 오히려 짐이 되고 욕심이 됩니다. 물질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정신적으로는 점점 허기를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비우는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고 가신 법정 스님은 행복의 비결은 우선 자기 자신으로부터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입니다. 비우기가 익숙해진다면 필요 없는 물건들을 아무 생각 없이 사모으던 습성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소유보다는 이런저런 경험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지만 정신적 공허함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깊은 중년 노년들에게 물건 버리기는 간결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존 전략입니다. 더불어 나이가 들수록 더 단촐하게 더 가볍고 명료하게 살기 위해서는 늘 자신의 것을 비우고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두 번째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덜 앉고 더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요. 60세가 넘어 하루 10시간 넘게 앉아 있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치매가 아니더라도 장시간 앉아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는 사람보다 당뇨병이나 심장마비 위험이 높고 하체 비만 등이 발병하는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자식들이 출가하고 나가게 되면 억지로라도 움직였던 몸은 그냥 앉아서 TV를 보는 시간의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만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도 각종 심혈관 질환과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30분마다 5분간 가벼운 걷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500명의 노인 가운데 가장 오래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더 자주 움직였던 노인들보다 평균적으로 8년 더 빨리 늙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며 신체 활동이 게을러지면 근육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기력이 떨어지면서 더욱 움직이기 싫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편하게 쉬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많이 움직이는 습관을 길들이셔야 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많이 걷는 것도 건강 유지를 위한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만일 걷지 못하신다면 앉아서 하는 운동 또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앉아서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신다면 몸의 움직임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운동을 해도 근력이 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고령자들은 운동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매일 10분만 꾸준히 해도 1년이 지나면 현재 근력의 20%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노년 건강 유지의 최대 복병인 낙상사고가 줄고 사회 참여 활동은 늘어나고 노년의 허약도 예방됩니다. 얼마 전에 옆집 60대 어머님은 길을 걸어가시다 갑자기 넘어지셔서 팔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리에 근력이 부족해서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셨는데요. 오랫동안 치료받느라 고생하시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미리 근력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해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습관이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신 앉아있는 시간이라도 줄이는 게 노후 건강을 위해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습관을 길들여 어떤 태도로 지낼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가치 있는 노후를 위한 중요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세 번째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노후 행복의 결정적 요인은 부도 명예도 학벌도 아닌 관계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퇴직과 함께 직장 등 공적 관계망은 대부분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학창시절 동창 등 친밀한 관계 위주로 재편됩니다.
하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라고 모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죠. 특히 말끝마다 불평불만을 쏟아낸다거나 걸핏하면 화를 내는 등 만났을 때 기분 좋은 에너지보다 불편함을 주는 사람은 알고 지낸 세월에 관계없이 자연스레 꺼려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고 싶은지 또는 만나고 싶지 않은지 생각해 보면서 자신 역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노후가 되면 마음이 외롭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때 달려와 고민을 함께 나눌 친구가 한두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죠. 나이 들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은 노년의 삶의 질을 낮추고 외로움을 증폭시킵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의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고 만남을 유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살아온 세월 속에 쌓인 갈등이 폭발하면서 관계가 망가질 때도 많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와의 갈등이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의 불협화음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하죠.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늙음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50대부터 하나씩 내려놓으면 편해진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 품을 떠나 독립하고 나면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껏 무리해서 만나야만 했던 사람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물은 나이를 먹으면 체력도 기력도 젊었을 때와 같지 않게 되니 굳이 의미 없는 인간관계에 힘쓸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참아가며 사람을 만나는 일은 피곤하기만 하죠. 나이 들어서 체력이 떨어지는 만큼 인간관계에도 에너지 절약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족만큼은 예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결국은 가족도 같습니다. 그저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요령이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다면 사람보다는 고독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악기 배우기나 그림 그리기, 운동 등 취미 활동을 하면서 혼자만의 뜻깊은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내적 자존감도 덩달아 상승하게 됩니다. 이처럼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된다면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인간관계 또한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냥 아는 사람 100명보다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 1명이 더 귀합니다.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과 편안하게 만나면서 평온한 노후를 보내셔야 됩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라는 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대답한 은퇴자가 늘리고 싶다고 한 은퇴자보다 6배나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문제들을 비추어 볼 때 은퇴 후에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려면 삐걱대는 관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 간 어긋난 부분을 개선하고 줄어든 인맥을 새롭게 채워나가야 사람 냄새 풍기는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것은 사람들과의 질적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에게 이로운 관계가 행복뿐 아니라 노후의 신체적 건강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나를 알아주는 한두 사람 붙잡고 사는 거라고 하더군요. 나이 들어서도 너무 관계에 연연하다 보면 자신에게 소홀해지곤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잠시 멈춰서 자기 자신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4번째는 식사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지나치면 병이 됩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먹을거리가 넘쳐나 영양 과잉 섭취로 인한 고혈압, 당뇨 그리고 높은 콜레스테롤 등의 만성질환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년 이후엔 여러 호르몬 분비와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고 과식이나 폭식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내장 지방이 쌓여 복무 비만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에 좋다고 무턱대고 먹다 보면 오히려 영양 과잉 상태를 초래해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실제로 소식하는 습관은 노화를 늦추고
노화와 관련된 질병 위험이 낮아집니다. 소식을 하면 뇌 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질 뿐 아니라 체중이 5%만 줄어도 허리와 무릎에서 느끼는 부담과 통증도 사라지고 목과 어깨도 가벼워집니다. 또한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와 혈액순환도 좋아지죠. 살이 빠지면서 얼굴 라인도 살아나고 고민했던 뱃살도 쑥 들어가서 몸매가 청춘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배불리 먹는 것이 인류의 수건이었지만 이제는 영양과잉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동안 몸을 가볍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첫 번째 목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무조건 건강입니다. 그러니 급격하게 빼려고 하지 말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살은 자연스레 슬슬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식보다는 적당한 배고픔을 즐기셔야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부족한 것을 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나이살이 찌지 않도록 먹는 것을 줄여야 하는데요. 소식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시간을 적어도 20분 이상으로 유지하시고 음식도 많이 오래 씹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물이 부족할 경우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여 과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릇과 수저의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밥을 반 덜어놓고 먹고 작은 그릇을 이용하여 음식을 담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을 줄이는 것은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건강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건강입니다. 젊었을 땐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몸 상하는 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건강을 우선으로 챙기셔야 한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조건으로 건강한 몸과 함께하는 배우자, 하고픈 일들, 여유로운 자금, 그리고 남은 생을 동반할 친구 등을 흔히 떠올립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생각한 대로 인생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배우자, 친구와의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려나가는 좋은 시간이나 일들이 꼬이며 어려움을 겪는 힘든 시간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범사에 감사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름다운 삶의 지혜이죠. 흐르는 물을 되돌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생활 수칙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지침을 정해놓고 실행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일상에서 외롭다는 마음과 불안감을 떨쳐내고 소소한 즐거움에도 웃음 지으며 지내는 작은 실천들이 행복을 맞이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면 비움의 실천이 중요하겠죠.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일찍 깨달았더라면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았을 텐데라고 후회하는 날들도 있습니다. 아쉽고 안타깝지만 남은 세월이 있기에 채움보다 비움으로써 마음의 안정과 풍요로움을 얻으셔야 됩니다. 더불어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한 우리는 살아있음으로 얼마나 행복한가를 더욱 더 가슴 깊이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4가지를 꼭 실천하셔서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술자리 모임에 가보면 덕담과 함께 건배사를 자주 듣게 되는데 옛 직장 상사가 했던 건배사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많이 채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비우면서 삽시다. 비우는 게 채우는 겁니다. 술잔은 들고 빈 잔은 내리고. 마지막으로 한용운 시인의 노인예찬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보게 저녁놀 붉게 으스러지는데 늙은 몸에 무슨 짐을 그리도 무겁게 지고 가는가. 인생길은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일방통행로. 가다가 컬컬하면 허름한 주막에 들러 막걸리로 목도 축이고 얼큰해지면 주모와 한바탕 농도 걸어보고
그까짓 것 그럴싸한 존재의 이유도 없이 이 풍진 세상에 태어난 것을 요만큼 살다가 가는 것도 다행 아닌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따져보면 그리 믿질 것도 없지 않은가.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